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연애의 재미거리도 많고 행복과 고민도 많은 여성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우리는 벌써 3년째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에 사귀기 시작해서 그가 서울로 직장을 잡으면서 자연히 장거리 연애 커플이 되었거든요. 저는 강릉에 남아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저 주말이 되어 남친과 데이트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친과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기에 잔잔한 추억도 많기에 우리는 대체로 이 부근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마음 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거닐며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밀린 이야기도 주고받고 파도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미래에 먼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눈 내린 겨울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신록이 우거진 여름의 숲 향기를 맡기도 하면서 사계절의 면면을 오롯이 즐기며 이곳에서의 데이트를 즐겨왔습니다. 때로는 남친이 주말에 오히려 더 바쁜 경우도 있고 주위 지인들의 여러 행사가 있어 거기에 참석해야 될 경우에는 저에게 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견디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히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힘들고 간당간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우리끼리 작은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근 한 달 만에 그가 고향에 왔기에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떤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의외여서 그에게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친은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지난번에 고향에 들렀을 때 그의 부모님과 그녀의 부모님이 우연히 간만에 해후를 하면서 집안끼리 다시 왕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통화가 되었고 고향에 들를 때 얼굴을 한번 보자고 약속해서 그날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녀는 초등 고학년 때까지 한 동네에 살았기에 추억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둘은 제가 있다는 것도 깜빡했던지 둘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느라 정신없었고 저는 그저 말없이 생맥주와 치즈 안주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끄덕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간만에 추억의 장소를 여기저기 둘러보자며 저까지 끌고는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서는 초등학교 앞에도 가보고 시장 어귀에 이곳저곳에도 들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따라다니며 토요일을 전부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되자 그는 어제는 미안했었다며 제게 아침 일찍 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종일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오후 늦게 자신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황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더군요. 그 자리에 전날에 그 여자가 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남친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미안한 눈치를 보냈고 저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지만 참고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고 바보 같은 여자라도 주말 데이트를 하는 커플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남친을 근 한 달 만에 만난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싶어서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간에 남친이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주말도 반납하고 일해야 했고 간만에 났던 여유 시간에는 여러 볼 일이 생겨서 저에게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잠깐이라도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남친은 번거롭게 그럴 것까지는 없다며 말렸고 익숙하지 않은 지리와 교통에 제가 헤맬까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떨어져 있다가 근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웬 낯선 여자가 어릴 적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나타나서는 종일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더니 결국은 남은 일요일 반나절마저
완전히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전날 늦게까지 그 여자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일 개인적인 이야기도 실컷 하고 밀린 애정 표현도 원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보도 이만저만 바보가 아니었던지 그런 우리 마음을 전혀 못 헤아리고 있더군요. 최소한 젊은 남녀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간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보고 싶고 단둘이만 있고 싶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남친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지 그 여자에게 대충 말을 돌려 넌지시 언지를 주어 빨리 보내려고 하는 눈치더군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 여자인지 남친의 그런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막 끌고 가고 심지어는 전날에 이어서 그날까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비용까지 남친이 또 내게 만들더군요. 저는 남친의 월급이 빤한 것도 알고 있고 백지에서 이리저리 돈 들 것이 많단 것도 알고 있기에 계산하려던 남친에게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슬그머니 계산을 해주기도 했고 저의 카드를 내밀어서 계산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눈치껏 자신이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어서 방향을 정립을 해야 하건만 그 여자는 전날과 다름없이 굴더군요. 저는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참고 참았지만 대체 뭐 이리 매너 없는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저녁이 다 돼갈 때쯤 겨우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그 여자를 변함없이 친절한 미소로 보내고 나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저는 참고 참았던 억울함과 그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분노로 폭발해서는 그에게 된통 화를 내며 꼬집고 때리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친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되도록 오랫동안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그나마 좀 느리게 가는 것으로 골라서 표를 끊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미뤄두었던 애정행각도 몰래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대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미적대는 것을 남친이 눈치채고는 근처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미뤘던 사랑을 나눴고 다음날 새벽에 그는 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저는 회사에 전화로 결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낮에는 혼자 서울 관광을 하다가 그가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다시 만나서 조용히 오붓한 마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고는 다시 둘만 있을 곳으로 들어가서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저 혼자 밤차로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참 바쁘게 저를 만나러 왔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해결하면서도 제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며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저를 한번 만나러 오면 그 다음 한 번은 제가 그를 만나러 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서로의 힘든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저를 챙겨주고 남에게 친절한 남친인데 정작 자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싫은 내색 없이 지내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절실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